학부모 공개 수업 말고 평소에도 소극적인 아이의 모습에 이런 감정이 앞선다면 무조건 놓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관하신 경험 다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만간 참관 예정인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대체로 공개 수업에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시선은 우리 아이에게 주로 고정이 되어 있죠. 저도 제 아이 수업에 참관하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런 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제 아이만 눈에 좀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 다른 아이들은 정말로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발표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만 손 한 번 들지 않는다면 기분이 좀 어떠실 것 같은가요? 학부모 공개 수업에 참관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얼굴에 웃음꽃이 핀 엄마, 또 반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엄마. 당연히 아버님들도 계시고요. 수업에 적극적인 아이를 둔 부모님은 그 뿌듯한 감정이 마스크를 뚫고 나오죠. 반면에 수업 내내 입 한 번 뻥끗거리지 못하는 아이의 부모님은 그 그늘진 감정을 마스크로 감추기에 어려워요. 그런데요, 학부모 공개 수업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은요, 지켜보는 낯선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공부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굉장히 긴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공개 수업처럼 뒷자리를 가득 메운 어른들의 등장에 긴장하지 않는 아이들은 드물어요. 게다가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공개 수업이 취소가 되었거나 만약 하더라도 비대면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학교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3년 만에 공개 수업을 하는 학교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평년보다 부모님들의 참석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관객이 많아지면 아이들의 긴장도와 흥분도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사실 공개 수업에서 씩씩해 보이고 뭔가 리더십 있어 보이는 그런 남의 집 아이가 두드러져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저 집에 누구지? 저의 엄마는 누구지? 하면서 관심도 들 거고요. 그런데 이때 소극적인 우리 아이가 눈에 계속 밟히죠. 누굴 닮아서 저렇게 못하지?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키웠지. 우리 애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것은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방금 예를 든 이런 생각들은 이런 자동적 사고 중에 특히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예요. 학부모 공개 수업 말고 평소에도 소극적인 아이의 모습에 이런 감정이 앞선다면 무조건 놓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의 감정이에요. 아이도 잘하고 싶거든요.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거고, 약간 긴장되는 거고, 또 틀릴까봐 불안한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가 실망할까봐 걱정되는 거고, 우리의 소용돌이 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감정을 놓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런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은 아이의 긍정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부모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부정하기 힘든 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축 처진 어깨와 그늘진 얼굴을 동반한다는 거. 특히 가족 간에는 감정의 전달 통로가 보통의 관계에 비해 훨씬 굵고 선명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누구에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기도 해요. 우리 엄마는요, 말은 괜찮다고 하면서 얼굴은 화나 있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아이들은 괜찮다는 그 표면적인 말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엄마의 표정을 읽고 그 감정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걱정이 가득해 보이는 아이에게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는데 아이가 아무 일 없었어. 이렇게 대답하면 진정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걸 이중 메시지라고 해요. 말이 전하는 메시지와 행동과 그 뉘앙스, 그 또 표정과 분위기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불일치하는 거. 우리가 화 많이 났는데 남편이 화났어? 라고 물어보면 표정은 잔뜩 화가 났는데 화 안 났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우리 아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이가 발표하기 힘들어하거나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부정적인 사고를 누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발표하기 좀 힘들어하네? 긴장을 많이 한 걸까? 수업 내용이 아이한테 좀 어렵나? 아이에게 어려운 점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끌어오르는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문제 원인과 해결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리고 발표를 잘해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발표일 뿐이에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건 좀 긴장되고 잘 못하더라도 글이나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하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낯선 사람들이 막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막 잘하기란 쉽지 않아요. 아니, 한마디만 하면 될 걸 그 정도도 좀 못해? 아, 뭐가 떨린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핀잔 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하지 않고 표정으로 실망과 비난을 표현하는 것도 곤란해요. 그런 비난과 실망의 표현 대신 네가 부족하거나 잘하지 못해서 발표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편안하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남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 발표 평가에 대한 예민함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가지는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이럴 때 그래도 해야 해 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지나치게 긴장한 채 발표했던 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으로 기억되기 쉬워요. 이 부정적인 발표 경험은 본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실패 경험으로 저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도 발표하면 좋겠지만 다음에 용기가 더 생기면 해보자. 대신 다른 친구들의 발표는 잘 경청해서 엄마한테도 전달해줘.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거든요. 또 다른 친구들의 발표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내는 그런 힘을 갖추기도 해요. 지금 발표를 잘 하지 않는다고 당장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큰일이 난다면 그건 바로 엄마의 실망을 아이가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1시간의 수업만으로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을 평가하지 말아야 해요. 발표는 소극적이었더라도 개인 활동에는 최선을 다했다든지 선생님 말씀이나 친구의 발표에 열심히 귀 기울이는 모습이 기특했다든지 이런 사소한 행동에도 칭찬거리를 찾아봐 주세요. 아이가 용기 내어 한 발표에 아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발표해서 엄마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크게 발표해야 들리지. 이런 피드백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전달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보다 용기 내어 발표한 행동이나 또 발표 내용에 칭찬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발 남의 집 아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그런데 원래는 엄청 적극적이었던 아이가 너무 갑자기 소극적이거나 좀 축 처져 있다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학습 내용이 아이에게 좀 어려워서 따라가기 힘든 게 원인일 수도 있고 또 학급 내에서의 부적응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원인이라면 담임 선생님께 조금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보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수도 있고요. 사실 공개 수업에서 이런 소극적인 아이도 눈에 들어오겠지만 또 지나치게 너무 활동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아이의 부모님도 약간 신경 쓰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도 우리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